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염려는 과거나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 보는 데서 오게 됩니다. 안 되는 세상 일이 그르치게 되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염려가 앞서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지난날 받은 축복을 되돌아보시고요. 하나하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 대신 좀 더 자신이 생길 겁니다. 염려는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을 보면서 상황을 참지 못하는 행위인데요. 현재가 과거의 연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반드시 오늘의 연속만도 아니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엄청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현실보다 앞날이 밝은 것입니다. 염려는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을 보는 데서 일어납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가지고 눈이 흐려지도록 염려하지만 일생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성공이 오히려 일생의 흠이 될 수도 있고요. 실패가 일생의 큰 보탬이 되기도 하지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픔도 걱정도 함께 나누고요. 이제는 나보단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 길이 더욱 고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은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고 강영호 박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석은옥 권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각장애의 장벽을 이기고 한인 최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고 전 미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역임하셨던 고 강영호 박사님의 사모님 석은옥 권사님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정말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 박사학위 교수 백악관에서 일하시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고 강영호 박사님 아직도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우리 사모님, 우리 강 박사님 보내시고 네,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네, 이렇게라도 뵈니까요 너무 반갑고요. 강영호 박사님 소천하신 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정확하게 언제죠? 2012년 네. 2월 23일입니다. 네. 정말 예, 우리 강 박사님은 익히 세계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저의 가슴 속에 우리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잊지 못할 귀한 주인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특별히 네, 우리 강 박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겠지만요.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오셨으니 우리 사모님의 네, 어린 시절부터의 그 배경과 그 여정, 강 박사님과의 만남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네. 2학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무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용을 하는 중에 그 나비춤을 추었는데 네. 그때에 그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우리 무용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이 네. 나비 춤을 췄던 이 모습을 가지고 네. 교회에 가서 네. 선곡을 하는데 너희들 어린이의 그 천사의 춤을 추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네.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스토리를 배우게 되면서 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쭉 다니게 됐죠.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과정 중에 네.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분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늘 배우게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를 거쳐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와 가지고 네.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옛날에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녔던 그 목사님이 서울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 교회를 또 다시 다니게 되면서 제가 네. 네. 천호동의 제일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의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게 되고 학습 세례라는 거를 이제 거쳐서 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서 네. 거기에서 또 저희가 또 다시 배우게 된 것 중에는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네. 거를 네. 또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네.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거를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구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거구나. 그러한 것을 늘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그 사랑의 실천하는 그 기회를 찾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는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것이 대한적십자사 청년봉사회에 들어가서 네. 우리가 사랑 실천 적십자사의 정신은 네. 종교나 인종이나 어떠한 국적을 초월해서 이웃의 아픔을 네. 나누어주는 이러한 정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십자 봉사활동을 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또 여성들의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됐는데 네. 그것이 걸스카웃 지도자 훈련이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되었으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돼 걸스카웃의 정신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시민, 좋은 훌륭한 여성들을 배출하는 것이 거기에 정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배우면서 지도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네. 그때에 네. 그것이 1961년 5월 셋째 주일 2시에 네. 광화문 뒤에 있었던 조선일보사 옆에 걸스카웃 본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에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내가 맹인 소년을 알게 되었다. 네. 근데 그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치게 되었고 6.25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게 되었고 네. 그래가지고 눈을 다치게 되어가지고 병원 생활을 2, 3년을 하면서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은 시각장애인 맹인이 되었단다. 네. 그런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네. 누나까지 세상을 떠나고 네. 고아가 되어가지고 남동생은 철물점에서 일하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여동생은 고아원에 있고 네.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우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써주신다고 하는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면서 서울 맹학교에 들어갔단다. 그러한 이 소년을 너희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만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1961년 5월에 그 맹인 소년이 우리들이 조그만 그 헌금을 하려고 모았던 돈을 받으러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난생 처음 만나는 그 맹인 소년을 제가 봤을 때 네. 처음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은 거죠.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네. 갑갑할까. 네. 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떠한 거를 저에게 주시냐면은 너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무언가 저 소년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년하고 이제 우리가 모금한 거를 우리 지도하시는 분이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년이 그 당시에는 약간 시력이 남아 있어서 광화문 사거리를 혼자 이렇게 더듬거리고 걸어왔지만, 네. 내가 이 학생을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올 테니 너희들 기다려라.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네. 저의 마음속에 네. 네가 가서 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네. 어떻게 맹인을 안내하는지도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대학생이었고 중학생 교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어린 동생으로 생각을 하고 뭐 부담 없이 나가서 손을 붙잡고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맹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도와줄 게 있는지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는 책이, 교과서가 부족하고 네. 그런 점자 도서도 부족하고 또 그거를 읽는 것도 느리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원봉사로 이제 서울 맹학교에 가서 책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자원봉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서로의 삶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때의 1년을 지나면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네. 그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 자세한 그 얘기까지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고등학교 다녔던 누나가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또 너무 약해져 가지고 그 병이 걸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뭐 1년도 못 돼 가지고 누나까지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러한 거를 들었을 때 저의 마음속에 내가 누나의 역할을 해주면 되겠구나. 네. 많이 어린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본인 보고 직접 내가 누나가 돼줄게 하기는 좀 쑥스러워서 네. 내가 편지를 썼어요. 네. 응? 네. 다음부터는 이러이러한 그리고 나는 형제가 없는 무남동네 외딸인데 내가 누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편지를 이제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누나로 지난 것이 네. 참 6년을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그 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 없이 우리 그냥 온누이로 네. 또 뭐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고도 그래서 네. 친온누이로 그렇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학부형이 된 거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도 만나고 뭐 학교에서 하는 행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 후에 그 느낀 거지만 그 맹인 동생을 다리고 다니는 그때가 얼마나 저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네. 억지로 그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키시고 인도하시니까 네, 네. 지혜도 주시니까 네. 어떻게 안내하는지 어떻게 돕는지 그래가지고 같이 그 당시에는 흑명여대 영문과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코리아 헤럴드라고 하는 영어 학원에도 다니는데 같이 데리고 갔어.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병원에서 치료받느라고 3년, 그 위에 병원에 나와가지고 재활하느라고 1년, 마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한 5년이 일반 학생들보다 늦은 거야. 네. 그러니까 생년월일로 보니까는 나보다 1년 4개월만 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이제 19살이 만나니까는 이제 18살이 되는 한 살 차인 네, 거야. 네, 네. 그런데 그것이 누나로, 온누이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코리아 헤랄드도 가고 그러는데 네. 머리가 좋은 거예요. 공부를 잘해요. 네. 계속 이제 하이스쿨도 이제 그 서울 맹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은 대부분이 마사지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침. 조금 더 하면은 침음수를 배우는 거 한의사. 그런 거였어요. 네, 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대학도 가면은 좋겠구나, 갈 수 있으면 좋겠구나. 네.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장래 직업에 대한 것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네. 제가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을 가리키는 전문 교사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에 스교육과라는 게 대학에 없었기 때문에 네. 시각장애인을 뭐 하는 그거
그거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냐면은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시각장애자 교사 훈련을 받고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옛날 저기 전에 그 강영우 소년의 안과 주치 의사를 하셨던 성모병원의 구본술 박사님이 네. 미국에를 다녀오셔가지고 우리 성모병원에다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스 석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강영우를 잘 안내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당신은 그런 데에 은사를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는 가서 공부하고 오겠느냐고. 그래서 바로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네. 너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제목을 너무 금방 응답을 해주셨네요.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소명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교사로 맹인 동생에게 길을 열어주는데 네. 미국에 가서 내가 많은 거를 좀 배고 와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1967년에서 68년 동안 제가 혼자서 펜실베니아 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티처 트레이닝 포 더 비주얼 임페어드라고 하는 데에 이제 프로그램에 오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의사 부인회에서 특별히 안과 의사 부인회에서 저의 재정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츠버그에 와가지고 맹아 학교에서 어린이들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어덜트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뉴욕에 가고, 그 다음에 헬렌 켈러가 나왔다는 퍼킨스 스쿨 포 더 블라인드도 가고 그러면서 어린이서부터 어른들의 재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정부에서 하는 거, 전반적인 거를 많이 배워가지고, 특별히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 뭐가 굉장히 그 신기하게 느껴졌냐면, 미국에 오니까는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행기를 마음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나. 네. 그래서 그 가리키는 선생한테 내가 이거를 좀 배울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6개월간 그 가리키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시간에 제 개인 선생이 이제 나를 저녁마다 이제 가리키고 이제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하는 사이에 제가 시각장애인 보행 지도교사, 그 화이트 케인을 가지고 흰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 그 다음에 자기의 몸으로 손으로 하면서 프로텍트 하는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하여튼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1년 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때가 제가 26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구원설 박사님을 모시고 시각장애인 도서관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천호동에 공병호 박사님, 한글 타자도 만드시고, 우리 한국의 안과 의사로 최초로 시작하셨던 공병호 박사님이 사제를 털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센터를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또 부소장으로 맡아서 성인들 재활 프로그램에 그 지팡이 하는 방법도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있게 되었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 동안에 강영우 동생이 이제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다시 나는 누나의 역할로 이제 다시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 교과서도 읽어주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있었느냐면은 시험을 보는데 대필자를 데리고 왔어야 해요. 그렇군요. 어떤 때는 조교도 해줬지만 이제 제가 이제 대신 가서 이제 답안지를 써주고 뭐 해주고 그래서 다시 이제 누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야 26살이 됐으면 너무 늦는다 홍기가 빨리 결혼해야 하니까 선을 좀 봐야 한다 결혼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선을 보러 다니게 되었어요. 때가 26살이면은 저희 그 맹인 동생 강영우 씨는 25살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살 1년 4개월만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국을 가는 거며 뭐 하는 거며 늘 같이 서로 상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그 당시에는 아주 든든한 동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내가 상의를 하고 네. 이제 선을 보러 가서 누구를 만났다 하는 네. 것도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저의 마음속에는 선을 보러 가서 시각장애인 교사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맹인 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선을 보러 나왔던 사람이 놀란 거예요. 중매를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다는 얘기만 했지 맹인 교육을 했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니까. 네. 특수교육.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을 참 그 잘못된 그 편견이 있었을 때예요. 그렇죠. 맹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장님을 아침에 보면 재수가 없다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을 때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맹인들에 대한 편견이 아주 나빴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기보다는 피하는 거고 맹인들을 만나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것이 네. 많이 그 일반인들에게 있었던가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대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사회에서 대낮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피하고 저녁 때만 그렇습니다. 다녔고요.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유일한 직업은 지금은 마사지를 한다, 그 침수를 한다 이러는 네. 것도 네. 이제 완전히 그 국가에서 주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기업으로 지금은 완전히 그렇죠. 의사와 같이 이렇게 네. 자격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운영도 잘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밤에 피리를 불고 다녔어요. 맹인들이 그 네. 마사지를 해주려면. 네. 그래서 가장 그 구슬픈 그런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그 형편이었어요. 그렇죠. 열악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러한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의 그 장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상대방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맹인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 그러니까는 있죠. 더 이상 네. 진전하지가 않고 갔다 와서 이런 사람을 봤는데 이러이러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기를 한 두서너 번을 했는데 네. 우리 강영우 동생이 혼자서 고민을 한 거였어요. 내가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공부를 이제 잘해요. 연세대학교 와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미국에 대한 소식도 알려주고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나도 열심히 해서 미국에 유학도 가면 좋겠다. 그 이제 서울 맹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소명이다. 나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회를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네. 하나님의 백성, 인간 천사들의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를 저를 또 이렇게 네. 거기다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자원봉사자로 도운 건데 네. 그런데 경제적으로 돕는 사람을 만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사회사업가로 있었던 분이 미국에 가서 잠시 연수교육을 하러 갔다가 미국의 좋은 크리스찬의 네. 자녀가 없는 크리스찬이 강영우 소년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 학생의 학비를 대주겠다. 네, tuition 그런 fee. 분이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의 네. 그딜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던 미스터 앤 미세스 맥린 부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이 이제 서울 맹학교에 댕기는 이제 생활 학비를 20불씩 그때 10불씩 뭐 네. 그렇게 쭉 대주시다가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을 가라. 그러면 우리가 대학 입학도 근데 해주겠다. 네.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해줘서 대학 입학도 한 거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고아원에 있었던 여동생이 나와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도록 조그만 새 방을 하나를 또 얻어가지고 그 여동생이 이제 중학교를 이제 같이 다니게 되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한 그 선을 보러 갔다 왔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그때에 자기가 네.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랬군요. 괜히 가서 시각장애인 일한다고 그러고 뭐 동생이 있다고 그러면서 퇴짜를 맞는 거를 보니까는 네. 좀 안 됐단 네, 말이야. 예, 그러니까는 마음의 연세대학교에 조교들 나를 소개를 해줬어요. 자기 페이퍼를 뭐 시험지를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그런다고 그래. 그런데
저로서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한번 나의 그 마음을 누나한테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었던가 봐요. 전혀 네. 저는 그거를 네. 눈치채지를 못하고 네. 어디까지나 동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연세대학교에 그 시험을 보고 대피를 하고서는 제가 돌아오는데 날 보고 당당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시집 가기가 어려우면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반동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하고 그랬군요. 그 말을 갑자기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네. 어머,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또 들리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준비시켜 주었다. 영우를 도와서 훌륭한 사람으로 돕는 배필로 하면은 네.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딱 들려오는 거예요. 네. 야, 이거로구나. 바로 나의 앞으로의 삶이 영우를 도와줘야 하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게 가능할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내가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 반은 긍정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그 저거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네. 응? 사실은 내가 누나를 네, 흠모해왔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네. 감히 내가 얘기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연세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의 소식을 다 들어봤을 때 우리가 둘이 힘을 합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생겨서 내가 사실은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네. 근데 우리 힘을 합해서 같이 계획을 짜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네. 백양로 길에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 아, 그리고 내가 정말 확답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으셨군요. 예, 네. 그래 가지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외부에는 네. 그냥 누나로. 네. 우리 두 사람만 연인으로. 약혼녀로 목사님한테 가서 네. 그러셨군요. 기도받고 어머니한테 가서 승낙을 참 어떻게 하셨어요? 실망하셨고 섭섭해하셨지만 네. 어머니도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설득시켜서 그렇군요. 참 지금 감사한 거는 그 어머니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순종해야겠지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승낙을 허락해 하셨네요.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네. 바로 그 전에 네.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어머니 한 분만 그 설득을 승낙을, 할 수 있었던 네, 것이 참 받으셨- 다행이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3년 후에 연세대학교 졸업한 5일 후에 네. 기독교 회관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랬는데 그러셨군요. 그때 한국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했죠. 네. 아카페 사랑 10년, 연상의 여인, 맹인 수재와 결혼, 뭐 이런 네. 걸로 네. 하여튼 해서 저희들이 부부로 인연을 시작이 맺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혼 후에 강 박사님과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유학 갈 준비를 다 했지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3년 후에 결혼을 하고 강영우 씨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 네. 것에서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연결하게 되면서 미국에 계시는 로타리 회원이 장학금을 받는데 연결을 해줬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저거 했던 거는 바로 3년 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도시에 유니버시티 오브 네. 피츠버그 그 대학에서 장학금도 받고 네. 생활비도 받고 네. 응? 거기에 있는 로타리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3년 동안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미국 유학 중에 어려운 일은 없으셨나요? 잘 마치셨나요? 우리 남편이 그 당시에 거기에서는 그 지팡이 사용할 걸 모르니까 네. 제가 강의실로 안내를 하지요. 그렇군요.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도서관에 가서 녹음을 하고 강의실이 끝나면 또 다른 방으로 제가 안내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제
임신한 몸으로 계속 남편을 이제 돌보시고. 등하교를 하는데 제가 돕게 네,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자꾸만 만석이 되어 오고 배가 불러오니까는 미국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뭐 한국 네.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저렇게 좋아서 시각장애인 맹인인데도 혼자 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거를 배우지 않고 저렇게 안내를 하는가. 어떻게 네. 보면은 참 보기가 안쓰럽기도 안쓰럽게 하고. 했겠죠. 운동화 네. 신고 그래도 잘 네. 안내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셨군요. 그랬는데 한 번은 네. 제가 이제 클래스에다가 이제 안내를 하고 도서관에 와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또 책을. 그렇죠. 그런데 좀 들으셔야 몸이 되니까. 피곤하고 그랬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걸 하다가 꾸벅 졸았어. 네. 그래갖고 그 다음 시간에 가야 하는데 한 5분인가 10분인가 늦었어요. 깜빡 그랬군요. 보니까.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서는 교실에 갔더니 우리 남편 혼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당황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는 네. 그때에 이제 우리 남편이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의존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기도 출생할 텐데 네. 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네. 보행 지도를 배워야겠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밤에 이제 개인 지도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혼자서 하시게 되셨네요. 한네 부락 다니고 강의실은 어떻게 찾아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배우게 돼서 그럴 때에 이제 뭐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네. 생활비를 그 당시에 200불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90불 아파트값 내고 110불을 가지고 네. 이제 아기 출생해서 뭐 하는 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 유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을 줬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요 푸드 스탬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네. 사람들 받는 거 네, 푸드. 그런 네. 푸드 스탬프도 받았고요. 네. 학생들이 캔 푸드 모아다 주는 것도 네. 받아서 했고요. 네. 뭐 자동차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부르마 끌고 다니면서 첫 아이 나니까는 기저구 빨러 다니고 뭐 하여튼 뭐 네. 그 뭐 이루 네, 말할 네, 수 네. 없이 그렇군요. 그랬는데 왜 그렇게 힘이 나고 그 즐거웠는지요. 남편이 네. 한 학기 한 학기 하는데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큰 아이도 잘 자라고. 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또순이라고 그러나요? 뭐 네. 그런 사람처럼 네. 열심히 견뎌냈어요. 뒤에서 서포트 잘하시고 슬아의 자녀는 몇 명이나 네, 드셨습니까? 아들이 둘입니다. 네. 네. 가정의 달인데요. 자녀들이 성공하기까지 강 박사님 네 분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귀한 삶이 있으실 텐데요. 신앙 교육을 통한 꿈과 비전 어떻게 심어주셨나요? 저희 남편이 3년 7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서 저는 3년 7개월 동안 두 아들을 출생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새로운 저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어머니. 역할, 두 아들을 양육하는 네. 좀 중요한 그러한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학 교육도 하면서 두 아들들이 3살 차이로 이렇게 네. 건강하게 잘 네. 출생하고 잘 자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이제 길러야 하니까 네. 얘네들을 어떠한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얘네들을 여기서 길러야 하나. 이제 그때는 저희 남편이 미국에서 직장을 잡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한국에 가지 못하고 네, 이제 네, 네. 두 아들의 엄마로서의 제가 이제 한 거를 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첫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데려가고 유아 세례를 주고 네. 이제 그러면서 3살 차이가 되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글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유년주일 학교를 데리고 다니고 네.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주고 네.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한글도 가르쳐 주면서 네. 이제 저는 주로 한글의 정체성도 심어주셨네요. 잠언을 가지고 많이 그 한글 교육과 그 지혜서를 같이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를 떠나서 You are God's child.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러한 착한 아이로 자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그러한 거를 길러주기 위해서 말씀이 요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시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아, 우리 아빠가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아주 베이비 때는 아빠에게 아이들을 터치, 이렇게 만져보면서 베이비가 자라는 거를 만져보도록 하기 위해서 목욕을 시킬 때도 여보 당신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는 거를 느끼게 이렇게 하고 네. 또 아주 갓난아이여 뭐 조금씩 2-3살이 되면서는 또 아빠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유명한 그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읽어준 아빠의 이야기. 그러한 것이 아주 유명한 그걸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아들들하고의 대화를 하고 아들들의 자라나는 것도 알고 아들들이 아빠의 사랑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하는 거나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아빠가 책을 읽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네. 그때 3살, 4살 때 그 책을 읽어준 것이 우리 큰아들이 네. 하버드를 들어가는데 에세이를 쓰는 데에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랬군요. 응? 네. 우리 아빠는 시력이 없지만 저녁 때 나에게 불을 끄고 책을 읽어주었다. 네. 그러면서 시력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네. 그러한 그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거, 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거, 그리고 아빠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안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네. 이러한 그 에세이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이 네, 입학 하버드. 사정관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군요. 하여튼 합격이 되는 그러한 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실명을 통해서 우리 네. 큰아들은 안과 의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한글 읽는 것도 가르쳤는데 작은 아들이 더 잘 읽어요. 한글. 네. 이제 어려운 단어의 뜻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당시 오는 편지, 프린트된 편지 이런 거는 네가 아빠를 읽어드려라. 이제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자꾸만 이제 아빠야 하고 더 가깝게 이제 네. 아빠의 이제 생활을 또 이제 아빠가 이제 일하시는 거 또 아빠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시카고의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가리키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면서 뭐를 얘는 또 알게 되었느냐면은 아빠가 한국의 교수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 한국에서의 차별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구나 사회에. 네, 네. 그다음에 또 미국 사회에서도 인종 간의 흑백 간에 네, 여러 가지 차별. 그러한 네.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 것이 좋은 법을 만들면 인간의 평등과 존귀성에 의해서 네. 평화로운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데 좋은 법을 만들면 좋은 거구나 하는 그러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첫째는 안과 닥터. 네, 둘째 네. 아들은 법을 네. 공부하는 법관이 됐네요. 네, 우리 강 박사님께서 이제 백악관에 차관보로 계셨는데요. 과정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처음에 인디아나 교육청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일리노이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서 네. 또 교수로 일하시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전에 그 사회 로타리 클럽에서 그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로타리 클럽의 회원이 되어 가지고 네, 네. 자기가 그 도움을 받았던 거를 자기도 이제 거기에 다시 자기도 이제 봉사를 하고 자기도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 활동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네. Light in My Heart라고 하는 영어 책을 네. 이제 썼어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네. 한국말로는 빛은 내 가슴에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 사회에 이제 알려지게 돼 가면서 참 여기 백악관에 일하게 되는 또 그 인연도 네. 참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시게 연결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보스턴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보스턴의 필립스 아카데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만든 학교인데 네. 거기에 그 교육의 이념이 not for self,
공부를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국가에 유익을 주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그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때의 학부모들의 그 초청이 있었어요. 부모들. 네. 거기를 가서 그 교장을 만났더니 그때에 우리 남편이 자기의 첫 번째 책 라이트 인 마이 하트라는 책을 그 교장 선생님한테 줬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장애인에 대한 특별 국가 정책 이런 거를 하고 계신다. 네. 이 책을 그분한테 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책을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한테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 책을 보고 네. 그 아버지 부시가 네. 이제 굉장히 감동. 격려해 줬죠. 네. 그래서 사실 그 MBC에서 나온 그 눈먼 새 노래라고 하는 그 영화에는 그 파더 부시가 에필로그로 네. 뒤에 그 같이 그 격려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아버지 부시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응? 네. 그랬을 때에 우리 작은 아들이 로우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기 법대학원 네. 법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국가장애인 정책 자문위원들을 임명합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삶이나 이런 거를 봐서 아버지 한번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보세요. 응? 네. 어플라이를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찾아가지고 사실은 어플라이를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서는 많은 그 사회 지도자들이 추천서도 했고 네, 네. 아버지 부시가 또 추천을 한 거예요. 네, 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났었다. 뭐 그래가지고 네. 사실은 임명을 받게 되는 참, 그러한 하나님의 있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네. 예, 있으셨군요. 훈장도 많이 받으셨죠, 우리 강 박사님. 미국에서도 로타리 클럽에서도 세계 로타리언으로도 받았고 네. 그다음에 또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루즈벨트 재단에서도 고문으로 네. 일을 하고 우리 한국의 루즈벨트 재단도 만들었고 연세대학 내에 기념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훌륭한 그 국민훈장, 교포로서 무궁화, 뭐 네, 국민훈장, 훈장, 네. 무궁화상도 이제 받고 네. 열심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불사조같이 귀중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네, 최고의 예, 정말 삶을 다해서 살으셨던 네, 귀한 정말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최선을 다하면서 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시력을 잃게 한 것이 정말 이제 실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장애가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로 도구로서. 되었다. 네, 네. 그러한 그렇게 그 고백을 실명이 때문에 자기는 더 성공할 수가 있었다. 네, 그러한 그 간증을 하고 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고작으로 네.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네. 시력이 비전이 육아는 없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네. 그러면서 참 안타깝게도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몇 세 가셨죠? 그러니까는 나이로 보면은 68세죠. 좀 아깝네요. 네, 요즘으로 보면은 좀 네. 그런데 하여튼 그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는 그때도 참 그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로타리 평화재단에다가 25만 불이나 그랬군요. 기증하고 네, 네. 아들 더 저에게 친지들에게 네. 아주 편안히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저거 하라는 그러한 그 우리 이원과. 기독교인들이 가장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네. 그러한 하나님. 그 마음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가득 그러한 찼습니다. 그 예. 편안함 속에 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네요. 그런 것이 참 훌륭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을 우염이라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가셨고요. 새로운 삶을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고 강 박사님의 삶이 아직도 가슴 깊이 잔잔하게 감동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모님께서 보신 강 박사님의 생활 철학과 교훈의 말씀은 어떤 부분인가요? 주로 많이 그 강조해서 하셨던 거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그 도전 정신. 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이 된다. 네. Today's challenge, tomorrow's glory라고 네. 하는 그러한 정신을 네. 많이 심어주어서 네. 많은 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네.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에도 많은 그 공헌을 했습니다. 네. 한국의 저희 남편이 1976년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네. 바로 한국에 가서 금방 일할 수는 없었지만 2년 후에 미국에서 취직이 되고 일하는 거를 보고 그때서야 한국에서도 일을 할 수 있구나 맹인들도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실 대구대학교의 협동학장으로 15년 동안을 일을 하시면서 네. 한국 정부의 대통령들을 여러 분을 만나면서 장애인들의 그 정책이나 네. 또 문교부의 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변화시켜 가지고 지금은 정말 고용 문제 학교에 그 학생들이 맹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열려져 있고 그렇죠.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귀한 우리 강영우 박사님의 그 인연과 철학과 그분의 모든 미랄 사상이 오늘의 많은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 우리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남편 강영우 박사님과의 잊지 못할 추억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거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부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인생 70을 넘고 보니까 또 이제 혼자 되어서 네. 좀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늘 항상 그렇지. 나의 왼팔을 붙잡고 같이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근데 한 가지는 지금 가만히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네. 51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네.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 떠오릅니다. 드라마처럼. 하나하나. 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그때마다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같이 정말 살아왔던 삶 속에서 무슨 생각이 저에게 드느냐면 네. 나도 이제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나를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주셔서 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또 축복을까지 해주시는가 그러면서 후회 없는 멋있는 사랑을 한번 해봤다 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외로운 것보다는 참 감사하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네. 우리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우리 남편과 같이 네.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좀 도와서 네.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것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강영우 장학회라는 것을 네. 한국과 미국의 넌 프로피트 오가니제이션 네. 자선기관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네.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 26일 날 제1회 네. 강영우 장학회에서 14명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미국에 한 달간 연수 교육을 올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장학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7월 25일경에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맹아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은 선생이고 한 사람은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장차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의 전문 인력을 개발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LA를 거쳐서 와싱턴에 오게 되고 와싱턴에 올 때는 제가 며칠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 기관을 이제
같이 보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뉴욕도 가고 보스턴에도 가고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한 50년 전에 제가 혼자 연수 교육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군요. 그래서 그런 그렇구나. 사람들을 후원하는 네. 그러한 것을 계속 하려고 네, 지금 또 다른 준비하고. 제2의 인생을 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귀한 사모님 일을 참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우리 사모님, 우리 강 박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을 남겨주고 가셨습니까?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취장암이라는 거를 선고받고 네. 그것이 말기다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딱 마음에 조용하게 나는 정리를 하겠다. 네.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그 유고작 마지막 그 책도 희망만 보였다는 것도 타자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아들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네. 지인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네. 저에게 기가 막힌 러브레터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래서 그것이 소개해 사실은 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그냥 네, 네. 많이 나가가지고 절 보고 참 사모님 행복하십니다. 남편이 그러한 러브레터를 남기고 가서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글을 쓰는 그런 재주도 있고 그 마음도 네. 그런 것을 참 어떻게 쓸 수 있었는지 보기 아주 참 드문. 그런 면에서 제가 네. 참 존경해요. 그렇죠. 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 네. 뭐 한 두 달, 이제 한 4개월 투병하시다가 갔는데 네. 그 순간에 그 처음 편지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네. 1961년 네. 그 만났을 때의 그 모습 그때의 누나였던 그 모습 그거를 거기에다가 그대로 썼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네. 참 아주 멋있는 거를 써줘서 내가 그거를 프레임에다가 넣어가지고 부엌에다가 네. 걸어놓고 매일 보고 고맙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남은 자녀들이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고요. 앞으로의 사모님의 계획과 애청자 여러분께 귀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4명의 손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손녀딸이 예. 셋이고 이제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제는 좀 더 할머니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려고 시간을 보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아들 다 가깝게 그래도 같은 네, 네. 주에 살고 네. 한 40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고 주말에 만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가까운 데로 가서 저녁 시간에 아이들하고 좀 더 많은 그 시간을 보내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좀 할머니가 좀 가르쳐 주고 싶고 네, 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신앙도 걔네들에게 좀 할머니의 역할로 좀 더 같이 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버지니아에서 우리 한국 여성들끼리 네. 봉사기관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 7년 전에. 네, 네.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이라고 네. 코리안 아메리칸 women's 클럽 네. 거기 맨 앞에다가 네. 인라이튼드 코리안 아메리칸 women's 클럽이라 네, 가지고 네, 네. 우리 한인 교민 여성들이 네. 미국 사회에서 아름다운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네, 네. 7년 전에 해가지고 우리들이 미국 양로원에도 방문하고 장애인 기관도 방문하고 우리 같은 여성들 싱글 마음이 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러한 그 봉사 기관을 하면서 제가 외롭지 않게 저의 또 시간을 시니어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제가 크로마 하프도 가리키고 네. 또 몸찬양도 가리키고요. 네. 그러면서 네. 저의 시간을 잘 유익하게 보내고 마지막으로 네, 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제가 찬송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네, 한번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네.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 중에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4가지의 미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저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할 때마다 이거를 많이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찬송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의 마음속에 영성이 맑아지는 것을 느껴요. 네. 그리고 힘이 나고 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것으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네. 하나님의 도구로 써줄 수 있는가, 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 저에게 많은 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서 네. 열심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실 줄 믿고요. 우리 사모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소망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 강영우 박사님이 사모님 되시는 석은옥 권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비전은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인생의 큰 비전을 품고 믿음의 기대로 살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